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개인위생 채권자 목록 중 개별 채권을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위생 채권자 목록 중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개별 채권자 목록 다음 부속 서류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는데요. 부속 서류 1은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인데 여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관련 내역을 기재합니다. 부속 서류 2는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인데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부속 서류 3은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부속 서류 4는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채무자 아닌 제3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내역인 부속 서류 1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내역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채권자 목록을 보면 부속 서류 1, 2, 3,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숫자 1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채권 번호, 채권자, 채권 현재액 원금, 채권 현재액 이자 부분은 개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부속 서류 1에서는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별채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속 서류 1의 내용 중 별채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을 먼저 기재합니다. 별채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에는 담보권의 순위, 채권 최고액, 담보권 목적물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5일에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101동 101호에 제1순위 채권 최고액 1억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아파트 시세는 3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를 기초로 부속 서류 1의 내용 중 별채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을 기재하면 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기재 내용 중 환가 예상액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실 텐데요. 환가 예상액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낙찰 대금의 예상치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인위생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간이한 절차이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환가 예상액의 경우 법원에서 시세 기준의 자료로 삼고 있는 KB국민은행 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의 1.3배를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한 다음 여기에 7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배드림이나 SK엔카에서 같은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의 차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데 환가 예상액의 경우 역시 70%를 기준으로 하나 차량, 시가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보정 권고로 환가 예상액을 해당 금액의 50%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0%로 기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채권의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별채권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과 별채권 목적물의 환가 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 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는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현재 채권액에서 담보권으로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채권액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현재액이 위 금액보다 적지 않는 한 이 금액이 담보부 회생 채권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별채권의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채권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과 채권 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채권의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역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담보권의 행사로 변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액을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무담보 개인회생 채권액이 되고 변제 예정액표에서 위 확정 채권액으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목적물 시가가 3억 원이고 앞서 본 환가예상액 방법에 따라 환가예상액은 2.1억 원으로 되며 채권 최고액은 2.7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채권 현재액은 2.4억 원으로 된 경우입니다.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 최고액이 2.7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2.1억 원만 담보권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억 원만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 됩니다. 채권 현재액이 2.4억 원이나 채권 최고액 2.7억 원까지 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별채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인 2.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천만 원을 별채권 행사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으로 기재합니다. 결국 담보부 회생 채권액은 2.1억 원이 되고 별채권 행사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인 6천만 원은 무담보 개인 회생 채권액에 합산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목적물 시가, 환가 예상액은 동일하나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권 현재액이 2.2억 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환가 예상액이 2.1억 원으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나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한도액은 근전환권에 있어서 한도액인 2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 최고액은 2억 원으로 기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총 채권 2.2억 원 중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최고액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 원이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됩니다. 결국 담보부 회생 채권액은 2억 원이 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무담보 개인회생 채권액에 합산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목적물 시가 3억 원, 환가 예상액 2.1억 원,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권 현재액이 1.5억 원입니다. 이 경우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2.1억 원으로 환가가 되나 채권 최고액까지는 이자가 늘어나도 담보권으로 담보가 되므로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은 2억 원으로 기재하고 이는 채권 현재액보다 높으므로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현재 채권액은 1.5억 원이므로 담보부 회생 채권액은 1.5억 원을 기재합니다. 부속 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액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기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권의 전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개별 채권자 목록 부속 서류 2에 동그라미 합니다. 개별 채권자 목록 채권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신청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합니다. 채권자 주장 채권 현재액은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에는 신청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채권자 주장 채권액과 신청인이 인정하는 금액의 차액을 기재합니다. 다툼의 원인에는 채권자 주장 채권액과 신청인이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이유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하단 부분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내용,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 현재까지의 경과를 기재합니다. 변제 계획 안에서는 다툼이 없는 부분은 확정 채권액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미확정 채권액으로 기재하고 나중에 소송의 결과, 개인회생 이의 도과 여부 등 확정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기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채권자 목록 부속 서류 3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부속 서류 3의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의 내용에 채권자 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전부명령의 내역에는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업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즉시항고 없이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보통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인가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권자가 그대로 돈을 가져가게 되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는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는 한편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재방법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를 기초로 작성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속서류사 기타의 경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개별 채권자 목록 부속서류사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자의 채무를 연대 보증을 한 경우와 관련한 기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중 부속서류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